자,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이게 쟁점으로 부상을 했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의원의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위험하다,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규백 의원이 보시기에도 위험하고 무모하고 무지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외교 철학과 근본적인 어떤 그 접근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라는 게 예. 국익의 관점과 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방적 외줄타기 외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외교적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수층 쪽에서는 한국에서 외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인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그 대원칙은 잘 지키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이 전략적 요충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으로 뻗어나가지만은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대양과 해력으로부터 오랑캐와 외구로부터 침략과 침범을 수도 없이 수백 번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역사적으로 했죠. 네,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다변화된 외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일방적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은 흔들림이 없고 그건 혈맹이니까 흔들림이 없고 다변화된 외교로서 우리가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지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미러 중러의 미러 중일에 둘러있는 세대 4강에 둘러있는 나라가 아마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런 지정학적 여건도 우리가 고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교토삼굴, 토끼가 힘이 없지만은 지혜롭게 굴을 3개 파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략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지속된다든지 전쟁 범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무기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이 시사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이프 조건이라는 것이 이미 실행이 된 건데 무슨 조건입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그렇죠. 민간인 학살을 벌어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미 이루어졌고 전쟁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전쟁 그 자체가 발발한 게.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묵과할 수 없는 대량 살상이 지금 행해졌고 또 세 번째는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전제 조건이란 것은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조건이 상실됐는데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의 속내는 바로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삼척종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미 공군의 그 잭터레스라는 그 일병이 CIA를 통해서 이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렇죠. 만약에 폭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미 저희들은 판단되게 추측하건대 정부 측에서는 그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작년 10월에 폴란드에다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이미 155mm 폭탄이 포탄이 7만 발이 이미 나갔고 또 미국하고는 10만 발이
우리 저 회사하고 풍산 회사하고 이미 계약해서 그럼 수출이 됐고 예. 33만 불은 그 토탈 50만 원 중에 33만 불은 최근에 독일과 유럽 등을 통해서 해상과 공중으로 이미 나갔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50만 발이 이미 다 나갔다고 보는데 그럼 어디서 예. 어디서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정부는 우회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포탄 이걸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럼- 지금 진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근데 상황이다. 정부에서 네.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추측건데 합리적 생각으로 보면은 이런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통상은 우리가 전쟁 예비 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예비 탄약이 비축량이 통상 한 60일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60일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나간 게 얼마인지는 저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바웃 생각을 해보면은 반 이상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한목적으로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포병의 그 유탄전이 아니고 포병을 한 화력으로 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155mm 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쟁에서는. 고폭탄이 105mm 그다음에 포탄이 155mm, 298mm 이게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화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5mm거든요, 이게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사거리나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폴란드나 서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토 같은 나라는 그걸 다 해봤자 그걸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수사와 립 서비스만 해야 되는데 네.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게요. 왜 우리만 실질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야 그럼요. 되냐.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그 예. 발언 그 예.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거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전쟁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재정 지원은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입맛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 정책에서 심대한 변화가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회 지원도 예.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여의 형태로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높고 특히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조차도 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하면은 국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무기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는 대전제 측면에서 보면은 입맛 살상용 무기가 아니고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굳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서 그렇게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예컨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계곡 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 같은데 그 소는 왼쪽 오른쪽 언덕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지.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쪽 언덕 풀만 뜯어먹고 굶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뭐는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미국이나 저 나토 국가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겠으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 혹시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지금 건가요? 보십시오. 19년부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전부터 19년부터
오호츠크 해협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연합 훈련을 자주 실시합니다. 예, 그런 보도를 봤어요, 저도. 예, 19년도도 이미 했고요. 4번이나 했습니다. 4번이나. 근데 거기 전략 폭격기가 AWACS, 공중 조기 경보 등 전략 폭격기가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우리 그 카디즈와 독도 연근을 우회하고 돌아가고 이런 극동 지방의 그 러시아의 전략 여러 가지 군사 기지가 또 무기 체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은 이 한반도에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출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그래요. 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러시아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보복을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어제 전문가 인터뷰 얘기도 있었고. 그래도 예. 러시아는 말이죠. 예. 제국을 꿈꿨고 제국했던 나라입니다. 문학, 철학, 예술 모든 것을 다 봐야지. 예. 그리고 거의 그 나라는 부존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부존 자원이 엄청 많은 나라를 단순히 GDP가 얼마다 내리다가 이거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세계 최강의 미국 다음으로 해군력도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가지 미국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러시아지 아닙니까? 예.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군수 지원이나 핵 기술을 더 고도화시켜 준다면은 우리로서는 완전히 그 손발을 묶고 있는 이런 그 난망한 상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고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런 그 전략 무기를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게 맞습니다. 야밤에 도조자듯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 일본을 통해서는 갈 때는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그 구구 신문에다가 또 해견을 해서 내보내더니 이번에는 또 보니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이런 형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상당히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중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말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참견하지 말라는. 중국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중국의 자세가 아니고 오만불순한 자세죠. 예. 그러나 우리도 어차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키맨입니다. 중국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에 인접한 나라이고 1000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머리 아프네.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하고 예. 송영길 전 대표를 가서 데리고 오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안규병 의원이 하셨어요? 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송 대표가 제1원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결단이 필요하고 폐일은 하고 송 대표는 조기 귀국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그런 지혜를 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당도 늪으로 빠뜨리는 이런 위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속전속결로 행동을 하고 정강석가처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네. 또는 아직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돈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여러 의원들 얘기 나오는데 이 검찰 수사가 좀 더 본격화되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책임 문제들. 일단 송영길 의원이 들어오시면은 네. 송영길 의원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를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제 송영길 의원이 키맨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당시에, 송 예. 대표가 들어와셔서 그분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여부는 송 대표의 의견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취록 보도된 거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구두 사고로만 녹취록에만 나와 있지 어떤 행동과 액션과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를테면은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뭘 어떻게 했다, 예.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행동이 말만 취한 것이지 질직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오가고 온 것은 우리가 식별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송 대표의 그 역할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민주당 의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50만 원, 300만 원의 차비 수준이다, 식대 수준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 요새는 공명선거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저는 이제 조직을 당해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2002년 이후는 돈 선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2년 전에는 4명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는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 그랬죠. 예, 그렇게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단언컨대 돈으로 행해지는 그런 선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